네, 안녕하세요. 시원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철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D-Day 아시죠? D-Day란 그 주제어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ay 사전 그 너무나 유명한 한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노먼디 비주얼 히스토리, 시각적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자,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오시면은 관련 그 사용했던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보시면서 지금 D-Day라는 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거의 국어처럼 그냥 D-Day 이렇게 우리가 쓰고 알아듣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군사용어로 축약어죠. 앞에가 죄송합니다. departure 이렇게 해서 그 공격을 떠나는, 그래서 공격 개시일이라는 얘기죠. 군사적으로는 출정일이라고도 하는데요. D-Day, departure. 지금 여기는 그것 중에서도 이렇게 대문자로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표기를 하면 또 그 중에서도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공격 개시일 이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해 이제 구전 역사 쭉 보시겠는데요. 일단 하나만 잠깐 정리해보죠. 이 C는 우리가 바다라고 국어로 하는데 영문으로 옮길 때 특히 군사적으로는 해상이라고 그러죠. C 그다음에 이제 maritime이라고 해서 형용사적으로는 해상을 maritime을 군에서 주로 쓰는데, 이 해양이라는 말이 marine creature, marine animal 이렇게 할 때 marine을 쓰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게 해병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해양 작전, 해양 강국 같은 거 할 때 오시아닉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에서.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As we've noted, today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D-Day.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짚어드렸던 바대로 오늘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의 80주년입니다. For most, the Allied invasion of Normandy is an event in history.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연합군 측이 노르망디를 침공한 것은 역사 속 한 사건입니다. 자, 엘라이드는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 할 때 이제 동맹, 그래서 동맹국 내지는 맹방이라고 하는데 워낙 유명하죠. 세계 대전에서는 추축국과 연합국이라고 해서 엘라이드가 연합 쪽을 뜻하고 엑시스가 추축국을 뜻하는, 그때 맞서 싸웠던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우방이라는 것도 있죠. friendly state 이렇게 가시고요. But a new book transports us back 8 decades ago, hearing directly from those who lived history. 네. 그런데 한 신간 서적이 저희를 8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시켜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역사를 살아낸 이들로부터 직접 듣게 되죠. 자, Garrett Graff is the author, and I spoke with him recently about When the Sea Came Alive. 네, 그래프 씨가 저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이 그분의 저서인 바다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저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Garrett, welcome back to the NewsHour. Thanks for being here. It's a pleasure. So this is now the work of 18 months that you spent assembling what's the largest, most comprehensive compendium of first-person testimonials from this historic day.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것 다시 나와주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는 지난 18개월간에 걸친 성과물로서 그간 최대 규모의 가장 포괄적인
1인칭 그 증언을 이 역사적으로 뜻깊은 그 날과 사건을 취합에 대한 그 개요를 취합 정리하면서 보내신 그러한 작품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assemble이라는 거는 그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데이터라든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셨겠죠. 그래서 취합이라는 말로 정리를 여기서는 하게 되겠는데요. 군사 용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staging area, assembly area 이렇게 되면 각각 공격 대기 지역, 그 다음에 그 집결 지역, 집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 군사 활동으로 나오실 때 조심하셔 주시고 그 다음에는 historic하고 historical이 있죠. 밑에 보면은 예수님 그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historical이라는 말과 historical 그 되게 그냥 역사적이라고 그 국어적으로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뜻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historic은 역사적으로 significant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historical은 그냥 단순히 팩트 사실로서의 그 이 사실 예수님의 존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historic과 historical을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네, 그다음 들어보실까요? An event. You've compiled oral histories before, like your wonderful book on 9/11 in particular. Why did you think this format was necessary now for this story? 네, 그래서 그간 예를 들어 특히 9.12 테러에 관한 경이로운 그 저서처럼 구전 역사를 집대성해 오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그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This is a moment where we have,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every first-person memory that we are going to have of D-Day. 네, 이러한 순간은 바로 그 모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모든 그 1인칭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공격 개시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And so for me, this was a moment to try to retell the story of D-Day in the voices of the participants themselves as this event slips from memory into history. 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순간은 이 사건이 역사 속으로 희미해져 사라져가는 때에 참가자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빌어 그 공격 개시일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And to try to make it come alive for a new generation that are not as familiar with the story of D-Day. 네, 그렇게 해서 그 공격 개시일이라는 이야기와 그닥 익숙하지 않은 그 신세대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생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리텔은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다시 고쳐서 말한다는 바꿔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묘사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선 재해석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또 비슷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하게 가주는 리비짓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장소를 그냥 진짜로 다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묘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되돌아가서 다시 본다, 반추한다 이렇게 각각 retell, revisit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When the Sea Came Alive. Tell me where that comes from and why you chose that as the title. 네, 아까 말씀드렸던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So the title actually comes from a German defender at Omaha Beach, and it's his reaction to waking up that morning in the bunker.
네, 그래서 이 제목은 실제로 당시 오마하 해변에 있었던 한 그 독일군 수비병으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그 당시 그의 아침에 그 벙커에서 기상을 하자 보였던 그 반응 있었고, And looking out at what is all of a sudden to him this sea packed with the Allied ships as the invasion arrives off the coast of Normandy. 그리고 나서 밖을 쳐다봤더니 갑자기 노르망디 근해에 상륙을 하는 연합군 측 군함들이 해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쉽은 그냥 선박이죠. 그렇지만 여기선 연합군 같이 쌍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베이전 침공 같은 걸 하려면 군함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군함 월십처럼 이제 해석을 했고요. 해안 해변 등 관련해서 잠깐 도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죠. 사파. 자, 해안이 있고, 그 다음 방금 전에 나왔던 해변, 그 다음에 연안이 있고요. 그 해안 쪽에 가까운, 그다음 근해. 조금 떨어진 바다인데 원해는 아니고요. distance는 아닌. 그래서 offshore, 근해.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갑니다. off the coast of, 또 심한 경우에는 off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원어민들이. off Normandy 이렇게 나오실 때 잘 식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near offshore 이거 합쳐 연근해라고 littoral zone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세분화 하지 않으면 한국군에서는 일단 연안 전투함 이렇게 합니다. 요 비군사 쪽에 여구의 구명 유명하죠. 네, 자 이렇게 보셨고, 디펜더라는 말은 여기서도 뭐 이 상황 맥락상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퍼블릭 디펜더라고 해서 관선 변호사 아시죠? 국가가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사라고도 하는 디펜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이제 쭉 해봤습니다. 오늘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다든가 질문이 있다든가 하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